네. 예,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참 뭐 지수가 급등락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뭐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야 뭐 적응이 돼서 그냥 무덤덤한데 어쨌든 이제 뭐 아직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뭐 또 경험이 많은 분들도 이렇게 증시가 뭐 급등락을 한 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네. 일단은 오늘 금요일인데 뭐 금요일날 증시 마감은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국제유가가 어제 WTI 기준으로 11%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죠. 그죠? 국제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은 증시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평상시엔 그렇죠. 그죠? 근데 요즘 또 올라요. 금이랑 은 가격도 뭐 일반 우리 상식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 좀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가면 상대방 국가는 보통 금방 이제 꼬리를 내리거나 좀 접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 이 정권은 확실히 그죠? 네,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냥 계속 싸워 계속. 네, 계속 싸워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타격들을 서로 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안 갔던 이제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네, 빨리빨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불금 아닙니까, 그죠? 불타는 금요일. 네, 그래서 빨리 마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시간을 또 다 채우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 아무튼 30분쯤에 끝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봄이잖아요, 그죠? 네. 봄에 또 금요일이니까, 그죠? 일찍들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셔야지, 그죠? 자, 일단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2.7% 올랐고 코스닥은 0.7% 올랐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뭐 그냥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났고 나스닥은 0.1% 여기도 뭐 거의 보합이죠. 그래서 그냥 뭐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거의 세 개 지수 모두 보합 근처에서 끝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올라와서 뭐 그냥 대충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트럼프가 연설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미국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를 보면은 그냥 그렇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미국 그 다음에 트럼프 욕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국제유가가 무려 11%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두바이유 있잖아요. 두바이유 쪽은 이쪽은 뭐 크게 안 올랐어요. 네. 크게 안 올랐다고. 여기 169달러 거의 170달러죠. 170이라고 할게요. 찍고 100달러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확 내려왔어요. 이게 108달러니까 그죠? 여기가 대충 170, 여기 108이에요. 그러다 어제 5% 올라서 114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WTI 원유 선물 요게 11% 급등해서 111달러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브렌트유 있죠. 브렌트유는 어제 7% 올랐어요. 7%. 이게 뭐냐면 가격이 서로 이제 올라가는 폭이 틀리죠. 그러니까 WTI는 잘 보세요. 이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 WTI는 12% 올랐고 두바이유는 5% 올랐고 브렌트유 이거는 7% 올랐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격을 잘 보시면은 얘네들 원래 거의 비슷비슷해요. 두바이유가 114달러죠. WTI는 111달러, 브렌트유는 109달러. 그러니까 셋이 지금 가격을 거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추고 있다. 중동 쪽에서 두바이 인근에서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시끄러워서 두바이유가 이게 유통이 잘 안 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170달러 가까이 급등했던 게 WTI랑 브렌트유랑 거의 맞추는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뭐 난리 난 거 같잖아요. 그죠? 난리 난 거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막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근데 이 두바이 쪽의 기름이 다른 브렌트유랑 WTI랑 거의 맞춰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쟁 초반보다는 그래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 전쟁 처음에는 이제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바이 걸프만에 있는 그 산유국들이 자기네 기름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또 빼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던 기름들이 다른 이제 대체 우회로를 찾아서 기름이 또 나가고 있다고. 이해가세요? 사람도 혈관 어디 가나 터지면 그 피가 또 다른 쪽으로 통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슬슬 안정을 찾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제 국제유가가 11% 급등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국제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이고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모두 풍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GX라는 말인데 뭐 모두 풍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상스러운 말이라서 뭐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국제유가 오르니까 또 환율도 막 붕 떠 있고 망할 것 같죠, 그지? 근데 어쨌든 꽤 웃기잖아요.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왜 증시가 안 떨어져? 응? 국제유가가 11% 급등했으면은 다 폭락해야지 오늘. 근데 아무도 폭락 안 했어요 오늘. 응?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2% 급등했죠? 2.7%. 일본도 1% 이상 올랐고요. 대만은 오늘 좀 빠졌다. 아니다. 대만이 빠진 게 아니라 대만이 오늘 휴장입니다. 대만이랑 홍콩이 오늘 휴장이거든요. 여기 빠진 게 아니지. 오늘 일본까지만 봅시다. 올랐다고. 이게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국제 유가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환율을 보면서 시장을 지금 그 단정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이 얘기를 또 다 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그 상식으로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전쟁이 터지고 전 세계가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값이랑 은 가격이 올라가든가요? 떨어지든가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뭐 채팅을 안 쓰셔도 돼. 금이랑 은 가격이 오르든가요? 떨어지든가요? 안전자산이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오르지 않던가요? 근데 최근에 떨어졌어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잖아. 은도 떨어졌어. 원래 올라야 되거든요. 전쟁 터지기 전에 잘 올라갔는데 전쟁 터지고 나서 오히려 떨어진다고.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으로 이제 돈이 쏠리는데 달러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지금 버벅거리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금 가격이 올라갔죠. 금이란다. 국제유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돼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어제 같이 올랐다고.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개인들이 알고 있는 그 경제적 상식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주식시장이 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냅두세요 그냥. 얘기해 드렸잖아. 2011년부터 14년 그때 4년 동안 국제유가가 이 당시에 120달러 막 그랬어요. 110달러, 120달러. 그때도 사는데 지장 없었고요. 22년도에 여기서 이렇게 할 때도 그때 사는데 문제 없었어. 전혀 문제 없었어. 전혀 문제가 없었어. 이 당시에 얘기해 드릴까요? 유가 또 오르니까 또 걱정 슬슬 하시죠, 그죠? 환율 얘기는 내가 얘기 많이 해드렸고, 오죽하면 제가 환율도 신경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죠?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순간적으로 130달러까지 급등을 했고, 이런 현상이 4개월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때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하락하긴 뭘 하락을 해. 보세요. 22년 3월이죠. 이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22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어때요? 크게 증시가 빠진 게 없어요. 국제유가 올랐다고 증시가 빠진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슬슬 툭 이렇게 툭 빠진 적 있죠, 그죠? 그리고 6월 달에 쫙 빠진 적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 이때 국제유가 급등해서 이거 증시 빠졌다 그러는데 헛소리고요.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던 거는 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롬 파월이라는 인간이, 그 인간도 아니야, 그 인간이 그 당시에 그 말을 번복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하 0.25% 1년에 한두 번만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3월 달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때 이만큼 빠지고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5월 달에 0.5% 금리 인상을 한꺼번에 0.25도 아니고, 그러더니 6월 달에는 뭐 그때 그 당시 CPI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세상에 0.75%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증시가 패닉에 빠져서 이제 저기 했던 거지. 국제유가 때문이 아니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도 증시는 안 떨어져요. 모르는 거라. 이런 것도 모르면서 주식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답답해서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있죠? 미국 지수는 국제유가랑 같이 가요. 뭔 소리냐? 다우지수나 이런 게 많이 갈 때 있잖아요. 국제유가도 같이 올라가요. 국제유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국제유가도 높다고, 상대적으로 평소보다. 아까 그 2011년, 12년, 13년, 14년 그때 국제유가 높았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 다우지수가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되게 높았다 그랬잖아요. 2011년부터 14년 사이에 그 당시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계속 신고가 나고 있었어. 나스닥 보실래요? 2011년부터 14년 국제유가 100달러 넘었을 때 그때 미친듯이 갔어. 신고가 내면서. 예? 국제유가가 120달러 넘었을 때 그때 뭐 잠깐도 아니고 3년 4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잘 갔어요. 근데 뭔 헛소리야.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이론적으로는 맞지.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증시도 폭락한다라고 빌어먹을 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오늘 말 좀 세게 할게요. 빌어먹을 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놈들한테 거꾸로 얘기해버렸다고 이거 질문해보세요. 이 당시에 왜 갔냐고. 아무 말도 못해. 응? 이때 왜 갔냐고 물어보시라니까. 왜 가긴 왜 가요. 이때 돈 풀었으니까 갔지. 오바마가 그때 미친듯이 돈을 풀었거든. 금리 인하하고 시장의 양적 확대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트럼프가 앞으로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뭐 하겠어요? 돈 풀겠죠. 계속 시장 유동성 확대하고.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 설령 국제유가가 높아도 가게 돼 있다니까. 네. 제가 오죽하면 지금 제가 욕하잖아요, 지금. 응?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네. 잘 보세요. 자, 이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국제유가 저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금은 가격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환율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환율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율이 이게 한마디만 할게요. 네.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그죠? 최근에 그 3월 달에 저희 방에서 이제 전쟁 관련주 수익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회원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신규 회원들이 뜸해요. 왜 뜸한 줄 아세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100달러를 돌파하니까 조만간 큰 폭락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증시 폭락 나올까봐 이 신규 가입이 주춤거리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대요. 이게 사람들 심리니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오히려 독려합니다. 더 열심히 사시라고. 더 열심히 사시라고. 겁먹지 말고. 개미들이 겁을 먹을 때는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군중들이 겁을 먹을 때는 우리는 겁내면 안 돼. 거꾸로 하면 돼. 근데 개미들, 군중들이 겁을 상실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개미들이 겁을 상실하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쪽에 대해서는 겁을 내셔야 돼요. 개미들이 겁을 상실하면 우리는 겁을 내고, 개미들이 겁을 낼 때 우리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벌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종목 선정도 중요하죠. 어떤 걸 사고 언제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흐름을 잘 알아야 되거든. 개미들이랑 반대로 가면 되잖아. 근데 개미가 뭘 사고 뭐 어떻게든 정확히 모르시죠. 근데 대신에 이건 쉽게 할 수 있거든. 개미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겁을 상실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라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이제 신규 회원 가입들이 저조하더라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막 강대강으로 막 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니까 전쟁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트럼프도 미친 것 같고, 이란도 쟤네들 정상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막, 그죠? 환율 오르지, 유가 오르니까 겁낸 거야. 지금 겁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겁먹지 마세요. 큰 돈 벌고 싶으시면, 꾸준하게 돈을 벌고 싶으시면 그런 거에 겁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 종목들 얘기 드릴게요. 그 제가 지난번에 3월달에 이제 저희 방 보유 종목을 이제 슬쩍 얘기한 적은 없어요. 종목을 언급한 적은 없는데, 이제 뭐 우크라이나 때 많이 갔던 거 있다, 그거 사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국제유가가 급등했잖아요. 급등하면 고유가 수혜주가 가요, 안 가요? 가죠. 간다고. 그래서 2월 달에, 2월 중순이에요. 2월 중순에 가만 보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란을 그냥 가만 내둘 수는 없으니까 전쟁을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미리 사놓은 게 뭐였냐면 이거 사놨어요. 그때 그 차트 띄워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GS 글로벌이라고 이걸 사놨거든요. 이거를 여기 2월 중순에 삽니다. 이쯤에서. 왜 샀냐? 전쟁이 터지면 이게 고유가 수혜주로 가는 거거든요. 3월 초에는 뭐 삼육물산도 사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전쟁 전에 산 거예요, 미리. 왜 샀냐고요? 전쟁 수혜주라서. 전쟁 수혜주인데 그때 회원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좀 늦게 간다고 이거. 이게 뭐냐면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란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나와 있어. 처음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뭐가 가요? 기름값이랑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흥구석유하고 급등을 하죠. 네. 우리 방에서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거 수익을 냈거든요. 다 했어요, 우리 방에서. 한국석유, 국동유와 그 다음에 저희 방에 뭐 GS에너지 이런 GSE도 있었거든요. 수익 내고 팔았고 다 있었어.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성에너지도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급등을 해요. 에너지에 관련돼서만 얘기할게요. 그냥 석유, 가스, 그 다음에 신재생 이런 것도 가요. 가는데 뒤에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때 얘네들은 더 이상 못 가요. 왜? 개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물려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물려서 더 이상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슈는 계속 있어요. 호재는 계속 있는데 얘네들이 못 올라갈 때, 뭐 제일 먼저 급등했던 얘네들이 못 올라갈 때 뒤에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S 글로벌이에요. 왜 가냐? 이 회사 GS 글로벌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답이 다 있어. 잘 안 들어가더라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있는데 보통 막 네이버에 검색하시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뭐 하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중에서 뭐 할까요? 잠깐만. GS 글로벌은 40년간 뭐 한다고 축적된 뭐가 있다고요? 석탄 사업. 석탄 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뭐 딴 것도 해. 철강도 뭐 그죠? 네. 트레이딩, 무역 거래하고 다 하는데 원유도 해요. 석탄도 해. 유가 올라가죠. 국제유가 올라가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고 막 그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호주인데 호주에서 무슨 뉴스 나왔어요? LNG 수출 제한한다고. 우리나라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뭐 친환경 한다고 원전도 지금 많이 죽여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석탄 떼야지. 그럼 석탄 떼야지. 그죠? 미리 사놨어요. 오늘 급등했잖아요. 오늘 다 팔았어요. 그냥 시원하게 다 팔고 다음 주에 딴 거 하려고 상한가를 가는 거를 참고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다 팔았어. 수익이 한 35%까지 났어. 최대 35%까지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수익 많이 났죠, 그죠? 수익 많이 내고 깔끔하게 다른 데로 갑니다. 매물대 있길래 그냥 아예 저리 가라고 던졌어요.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놨다니까 이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겪어봤잖아.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여기 크게 올랐던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있었냐? 2월 말에 있었어요. 그때도 2월 말이에요. 요번에 그 이란 전쟁도 2월 말이죠. 그때 여기 2월 말 3월 초에 급등했던 게 뭐예요? 아까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그런 애들이에요. 걔네들 올라가고 쭉 떨어졌을 때 이때 뒤에서 치고 나간 게 2달 정도 뒤에 치고 나간 게 GS 글로벌이에요. 한 달간에서 2달 뒤에. 그때랑 지금이랑 기간도 똑같아. 똑같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라오길래 잘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다 해놓은 거예요. 농사로 따지면은 씨를 뿌려놓은 거고 바둑으로 따지면 미리 포석을 해놓은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정확히 무슨 전쟁 테마주라는 거를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라이브에서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라이브 회원들은 뭐 그만큼 또 이렇게 또 신경 써서 강의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문자반 쪽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네. 이거를 막 다 얘기해 주잖아요. 재료를 상세하게 다 얘기해 주면은 회원들의 특정 종목의 비중을 실어버려서 종목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본인 혼자서 많이 사가지고 막 끙끙대다가 올라오기 전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종목이 쉽게 얘기해서 개판이 돼요.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몰래 막 추천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고 그러면 이상해지거든. 요즘에는 문자반 쪽에는 제가 그 재료를 잘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반 회원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니까요. 너무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망가져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들 투자자금 내에서 이렇게 비중 조절 잘 하시겠지만 욕심내는 사람이 항상 껴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컨트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다 안 가르쳐 준다고. 석탄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놨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뭐가 갈지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무방에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왜? 종목 다 망가지거든. 여러분들 대부분 좋은 분들이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꼭 못된 것들이 섞여 있어. 제가 못된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네, 진짜 열받습니다. 그냥 자기들 욕심내고 신용 미수 몰빵 찍고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좋은 뜻으로 얘기해 줬는데 이상한 쪽으로 막 욕심내가지고 다 배려는 사람들이 있어.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죠? 네.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막 그래요. 그래.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속상하니까 넘어가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도 잘 팔았고 깔끔하게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또 많이 생겼겠죠. 현금이.
다음 주에 또 신경 써서 내야지 종목을.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전쟁 관련주 아마 4월달 최소한 4월 중순까지는 전쟁 관련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트럼프 계획대로 한다면 트럼프 말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일단 계획대로 하면 4월 중순까지는 해야지. 늦어지면 4월 말이고 4월달에 뭐 하실 건데 계속 그냥 지수가 폭락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폭락 나오면 또 싸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폭락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주식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고점 맞추는 것보다 바닥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폭락 나오면 사겠대. 환장하는 겁니다. 고수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싶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거든요. 고수들은 그래요. 근데 초짜들이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바닥 나오면 사겠대.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그걸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응? 근데 그걸 맞추겠대 항상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 전쟁 관련주 열심히 공략하시다가 요거 끝나고 나면 지수 또 올라가겠죠, 그죠? 네. 전후에 이제 피해 복구도 하듯이 증시도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트럼프가 힌트를 준다니까. 트럼프를 아무리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그건 믿으셔야 돼요. 트럼프가 증시 바닥 나왔을 때 힌트를 줘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주 세게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네, 그 얘기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럼 진짜 바닥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그거는 믿으셔야 돼요. 응? 북한 사람들이 북한 빨갱이가 제 방송을 듣지는 않겠지만 북한 설령 간첩 빨갱이가 있으시더라도 트럼프를 그때만큼 한 번은 믿어야 돼. 그 정도라니까. 근데 아직 트럼프가 증시 바닥 나왔다 그 얘기 안 했죠, 그죠?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얼추 떨어지긴 떨어졌어. 이 증시 다운지수나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응? 반납 작년에 하반기 동안 하반기에 올린 거 다 반납했잖아 지금. 더 떨어진다고요? 내가 물어볼게요. 왜? 왜 다우지수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미국이 뭐 두들겨 맞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란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망하기 뭘 망해? 미국 내수 경제 멀쩡해요. 오히려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저 중동 기름이랑 가스 샀는데 야 저기 중동 정세 당분간 불안할 것 같은데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저기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군대 보내라고 했는데 군대도 안 보내가지고 트럼프 형님 많이 삐지셨는데 우리 이 기회에 관계도 좀 관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되니까 우리 미국 기름이랑 가스 산다고 하자. 그러시죠. 우리나라도 미국 기름 사기로 했잖아요. 미국 기름 사기로 했잖아. 응? 사기로 했잖아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보고. 왜 뭐겠어요? 더 많이 사는 얘기지 뭐. 그 뜻이에요. 네. 화끈하게 그죠? 네. 더 사는 얘기. 어쨌든 뭐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만한 테마주는 전쟁주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걸 알려드리잖아. 아까 석탄도 갔고요. 이것만 간 게 아니라 또 30분 했는데 방송 그냥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방송 일찍 끝낸다고 해놓고 일찍 끝낸 적이 1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냥 가죠. 시간 또 금방 지나가네. 이거 말고 또 뭐가 갔냐면 알콜 상해에탄올 잠깐만요. 차트를 이걸 띄우세요. 보시면 MH 에탄올 네 상한가 갔다가 풀렸고요. 상해 에탄올, 한국 알콜 이런 것들 들었다 놨다 했죠. 풍국주정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바이오 에탄올. 그러니까 미국 그 휘발유에는 미국 그쪽에는 그 바이오 에탄올을 넣어요. 근데 그 비율이 뭐 10%? 뭐 그랬는데 그걸 15%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유가 안정에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죠. 그 다음에 뭐 다 알고 있는 거 태양광,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신성 ENG 같은 SK 이터닉스 같은 뭐예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관련주도 좀 올라간 게 있고. 근데 태양광이랑 풍력 쪽은 제가 이제 여기 CS 윈드, 뭐 CS 베어링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랑 정책 코드가 맞으면 잘 가거든요, 지속적으로. 근데 미국이랑 정책 코드가 안 맞으면 가다가 말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르겠어 또 신재생 에너지를 또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원전이나 더 저기 하고 그 기름이랑 가스 공급망을 더 확대하고 동해에 지금 가스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개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튼 뭐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이랑 코드가 맞는 게 많이 가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움직이긴 해요. 참고하시고 태양광 풍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왜 시간에에서 이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에서 가스관이랑 철관 쪽이 움직였거든요. 그다음에 밴딩 뭐 이런 쪽 이게 왜 갔냐면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이 그 산유국들이 이란이 저렇게 깡패짓을 하니까 기름 내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응? 불안한 거지. 거기 지나다녀도 돼요. 이란이 기뢰를 깔아놓은 것도 지금 없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란 해군이 전멸됐는데 뭐 그냥 다녀도 돼요.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못 지나다니는 거라 지금. 무서우니까. 이란 드론이나 뭐가 하나 날라올까봐 겁나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겁나서. 위험하기는 지금 흑해 바다가도 위험해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전쟁하고 있잖아. 실제로 러시아 유조선이 우크라이나 그 자폭 수중 드론한테 이제 저기 공격당해가지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긴 유조선이 잘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닌다니까.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겁이 나서 못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나치게 지금 겁을 많이 먹었어.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데 국제 정치학 그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거 거짓말이랍니다. 하긴 뭐래요. 걔네들 통신망도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데 무슨 봉쇄를 해. 거기 봉쇄하려면은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군이 아무것도 없대요. 다 그냥 침몰했대잖아 지금. 처음에 무슨 모기함대 얘기 나오더니 그것도 얘기도 안 나오잖아 지금. 근데 무슨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잘하는 거는 공갈 협박이거든요. 협박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그 내용도 길어지고 그래서 지금 뭐 전쟁 이쪽은 그냥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고유가가 이제 당분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겁먹지 말라고요. 근데 그것만 그 얘기만 들으면 이 고유가 테마주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언론이 하도 호들갑을 떨어서 고유가 테마주가 잘 가요 지금.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어서 테마주가 잘 가요. 이해가시죠?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언론 얘기하는 게 거의 맞지도 않는데 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잘 속아. 전 그게 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잘 속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테마주가 잘 간다고. 그러니까 하시라고.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다른 테마주가 안 가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다고 3월 초부터 얘기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한두 달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 이쪽에서 하시면 돼요.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파는 게 힘들다. 사는 건 잘 사는데 팔지를 못해서 맨날 끌려 내려온다. 들어오시라니까. 오늘도 여기 GS 글로벌 깔끔하게 수익 실현으로 끝내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은 그쪽에 돈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 아무튼 여기 보시면 새로운 이제 전쟁 수혜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갔던 거 붙들고 얘 언제 가요? 막 이러지 마시고 새로운 걸 하시라니까. 새로운 걸. 많아요. 많다고.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휴전이라는 게 종전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막 전쟁 안 끝날 것 같죠. 근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끝 이래버려요. 2003년도에 그 2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들 부시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잡으러 들어가고 그때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그냥 금방 끝났어요. 전쟁 준비하고 그런데 좀 시간 걸렸고 들어가서 이제 산불로 따지면 잔불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지
큰 군사행동은 초기에 다 끝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는 다 끝났어. 주요 지휘관 다 죽였죠. 뭐 이란 군 다 무력화 시켜놨거든.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항복을 안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때려 부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있어? 트럼프가 왜 이란의 다리 큰 거 하나 지금 때려 부수고 막 그랬잖아요.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죠. 네. 다리를 끊어버렸어. 큰 다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리를 때렸는데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이 이제 이란 언론을 그대로 받아 쓰거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거 뭐 개통도 안 된 거고 쓰지도 않는 다리를 멍청한 트럼프가 공격했다라고 우리 자기들은 손실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뻥이랍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드론이랑 미사일 같은 거를 보급받았답니다. 이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복구 안 돼요, 이거. 1시간 간격으로 2번 공격했다 그러는데 다 끊어버렸더라고요. 치명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란 언론은 별거 아니야. 우리나라 언론도 별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걸 지금 건드려 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란 이제 지도에 얻어맞았죠? 이란이 얻어맞았잖아요. 이란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미 F-35를 또 격추했다 이러면서 뻥일 확률이 99.9%예요. 이 미친놈의 언론들이 두 번째로 격추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것도 뻥이거든요. 뻥이었다고. 근데 두 번째 또 주장하는 것도 사실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둘 다 뻥이, 첫 번째 확실하게 뻥이고요. 두 번째도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럴 때 욕할 때는 이해 좀 해주세요. 승질나요 진짜. 언론들 이 짓 하는 거 보면은 막 속여서 막 올라와요. 이제 미친 것들이라고 욕하잖아. 그냥 그대로 인용해. 그대로. 미국 중부사령부 거는 왜 인용을 안 하는데? 그죠? 희한하다니까.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를 지금 공동 관리한다 뭐 이런 이상한 뉴스 나오는데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 관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관리할 뭐 자산이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보면 이란이 지금 멀쩡한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란에 남아있는 게 없다니까. 육군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전화기도 다 부서졌다는데 뭐 지금 지휘관 다 죽고 돈도 없고 전쟁 터진 지 며칠 됐어요. 지금 35일 됐잖아. 오늘 35일 차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지도 않았지만 봉쇄했다고 뭐 치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하고 여기서 기름이랑 가스 받아 사서 쓰는 나라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맞아요. 그건 뭐 일정 부분 맞는 얘기지, 그죠?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이란 아닙니까? 지들은 기름 안 팔어?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남들을 봉쇄시켰으면 지는 봉쇄 안 됐어요? 지들은? 이란은 이미 경제적으로 11월 12월부터 이란에 있는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그 월급 주는 그 은행도 지금 해킹인지 뭔지 당해가지고 은행이 거래가 안 돼.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줘요. 여기 멀쩡하겠냐고. 트럼프 말대로 한 2-3주 기다리면 여기 그냥 스스로 망할걸요? 쿠바 사람들 쓰레기통 뒤집어서 뭐 먹고 사는 얘기 안 나오죠? 우리나라 언론에. 쿠바도 봉쇄시켜버리니까 그러고 있잖아. 이란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 전 이슬람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장점인데 부족사회, 가족 간에 이게 엄청 끈끈해요. 만약에 경제 봉쇄당해가지고 사람들 자기 가족들 굶어 죽고 뭐 강제 진출당해가지고 막 끌려가잖아요. 이 사람들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내 가족을 건드려? 그러면서 제 이슬람 사람들 좋게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도 안 받는데요. 이자도 안 받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않고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그렇게 돈 빌려주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때선 이제 이란 사람들도 이제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란 군인들 탈영이 엄청 심하다는 얘기가 2, 3주 전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월급도 안 주고 그냥 걸핏 하면 죽고 그냥 뭐 가다 죽으니까. 이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진짜 거의 안 해. 거의 안 해.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뉴스원인가? 그나마 거기는 그래도 이제 이란의 어디가 지금 뭐 공격을 다 받고 있고 뭐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 걸 그나마 좀 다루더만 뉴스원 이런데. 근데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도 이런 거 안 다뤄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들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언론이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세요. 그죠? 주말 동안에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또 트럼프가 그러겠지. 예를 들면 이란이 협상을 구걸해 왔다. 조만간 체결될 거다. 또 이란은 또 그러겠지.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래? 그럼 한 대 더 맞자. 이러면서 이제 어딜 또 때려 부술 거고. 네. 그래도 안 할 거야? 이제 요번엔 어디 부순다 또 계속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테마주가 더 잘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겠죠. 거기서 돈 버시면 되잖아.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 어렵게 생각해요. 결론은 나 있다니까. 미국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응? 이란이 어떻게 이제 항복하느냐가 문제지 미국이 이기게 돼 있어. 요번에 미국한테 안 붙은 나라들 고생 좀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 나라마다 이제 트럼프 안 도와주고 이제 이상한 짓 했던 사람들 있죠. 특히 유럽 쪽에 고생 좀 할 거야. 네. 고생 많이 할 겁니다. 트럼프 뒤끝 있거든요. 뒤끝 엄청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니면 밟아놓는 성격이 있어서 아마 가만 안 둘 거예요. 참고하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항상 네. 끝나는 시간에 또 끝내드렸네요. 어쨌든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는 뭐 지수가 워낙 이제 급등락이 심해가지고 그죠?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아유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아셨죠? 환율 유가 오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셨죠?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